안녕하세요. 판TV 채널. 오늘은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중개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그 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영상 찍으시는 분은 바로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최명자 대표님께 제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까요? 그러시죠. 네. 그 LH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가 통상 받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그 금액의 상한선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LH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전세 금액이 만약에 약 1억 원이라면 그 중에서 95% 정도를 지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5%는 본인 부담금으로 그렇게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단지 이제 실무적으로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 전세자금 대출하고 달리 좀 불편하거나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임대인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전세자금하고 대출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말소를 할 수 있는데 LH 전세자금 대출은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LH에다가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H가 그 법무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집을 얻을 때 이 집이 심사에 괜찮은지를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 서류 받는데 실질적으로 약 3일 정도 최소한 그 정도 걸립니다. 좋은 제도인데 문제점이 또 많은 거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편하고 LH는 좀 불편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기피를 하시는 현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LH가 그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중개사 입장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자기부담금이 5%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LH 전세를 얻으러 왔을 때 가계약식으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가 나왔을 때 이 집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계약금을 뭐 최소한 5%에서 10% 정도 걸고 가는데 LH 전세는 자기 부담금 자체가 원래 5%였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 네네. 원인데 네네. 500만 원에 뭐 한 10만 원만 내고 가나요?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만. 정말 그리고 조금 또 내고 가네요. 더군다나 그 집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이 혹시라도 승인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몇십만 원만 정도만 걸고 승인을 넣는 그 상태에서 또 승인이 안 나오면 그냥 그 그렇죠. 도로 가져가는 거군요. 그렇죠. 뭐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뭐 그 못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승인이 받는 시간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가계약식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죠. 떨어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임대인들도 좀 기피하신다. 왜냐면 지금 당장 일반 대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당장 지금 임대인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3일을 꼬박 기다려서 써야 되고 심지어 본인 집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이 너무나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도 이사를 나갈 때 LH 손님으로 맞춰지면 3일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에 부채가 있는 걸 갚지 않으면 LH 전세자금 대출을 다른 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여력이 있다면 보통 대출을 갚고 진행하시겠지만 보통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전세금을 받아서 그 같은 날 잔금 때 갚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실무죠. 네네. 잔금 때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본인이 내방하셔서 은행에서 확약서를 하나 받아야 돼요. 어쨌든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네,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H 지정 법무사가 이제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네네. 모든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중간에 또 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건데 LH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예. 임차인한테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인 본인들이 임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진 않고 본인들이 선정한 법무사 사무장이 와서 대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절차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은 일들이 있다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그 LH 소속된 그 법무사 사무장 시간에 맞춰서를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급한데 당장 오늘 계약을 해야 되고 기존에 살던 집도 당장 계약을 맺어야지 또 이사를 갈 집을 구하는데 그냥 승인 받은 이후로도 또 며칠을 기다려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아주 상당히 불편한 면이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LH가 법무사가 아닌 중개사한테 위임을 주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개사는 한쪽 일방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LH가 당연히 중개사한테 위임을 해주고 해도 되는 계약인데 굳이 법무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 사무장이 와서 그 계약을 대리로 해야 되고 그 시간을 거꾸로 바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네네. 그럼 이게 혹시 그때 그 계약을 할 때 돈을 가져오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니죠. 돈을 안 가져오면 법무사가 굳이 필요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법무사 사무장이 오는데 그때는 돈이 벌써 기존에 그 얻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좀 계약금을 넣기 때문에 굳이 위임만 되면 사무장이 와서 그 시간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그날은 정말 계약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시간을 맞춰서 저녁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주말에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데 오로지 그 시간에 맞춰서 거꾸로 임대인도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세 물건이 이렇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LH 전세를 오케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본인 집에 융자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하고 달리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예전에 이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집인데 이 집밖에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은 게 지금 한 15년이 넘었는데 맞아요. 오래됐어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선택의 폭이 A, B, C라는 집이 있는데 오로지 A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똑같은 전세가 1억이 3개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LH 이 제도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나갈 때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려면 그것도 좀 네네. 주의점이 있다면서요? 상당히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LH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부득이하게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다 의뢰를 하고 그 집을 이제 그 한마디로 다른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사 날짜를 맞추다 보면 뭐 한 달 안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LH에다가 제가 대략 확인해 본 바 적어도 기존의 임차인이 LH를 대출을 받고 있는 분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한 달 반 정도는 넉넉히 잡고 미리 승인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됐고 내가 갈 집을 알아보는 시간까지 또 필요하다면 적어도 2달, 넉넉히 최소한 2달의 여유를 갖고 해야지만 원활하게 잔금 날짜를 맞추는데 분쟁 사례들도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오는 분과 나가는 분, 또 그 사이에 임대인, 당연히 중개사까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분,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 사이에도 그렇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두 사람이 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임대인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임대인까지 있다는 당연히 거죠. 상당히 곤란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LH가 모를까요? 지금 15년 넘게 했다는데. 글쎄 저는 사실은 LH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면서 중개업자 대표님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면담했더라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한데 도대체 왜 LH 전세자금 대출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그 계약할 때도 승인이 거의 2박 3일 걸리고 심지어 이사 갈 집조차도 기존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조차도 불구하고 또 한 달 이상의 소요를 갖고 가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LH가 말씀하신 대로 중개사,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죠,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도 좀 안 듣는 게 아닌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또 그렇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어차피 내가 네네네. 도움받는 건데 아무래도 뭐 이것까지 그런 얘기 생각이 좀 네, 들고 또 그럴 임대인의 것 같네요. 상황을 굳이 또 임대인들이 LH에다가 또 말할 이유는 크게 또 없었을 거니까. 그렇다면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법무사나 중개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이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어차피 와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위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일은 중개사가 다 하는데. 그렇죠. 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굳이 개선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청년임대에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이건 100% 저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청년임대도 상당히 좋죠. 그 청년들이 그 갈 집에 대해서 상당히 주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청년임대는 아까 자기부담금 5%조차도 없는 100%예요. 무료군요, 사실상. 네네, 무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조차도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원금도 괜찮지만 적어도 이렇게, 청년임대나 LH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확정되신 분들에게는 차라리 지원 계약금을 걸 수 있게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일정 부분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인이 받아서 그걸로 어떤 갈집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금이라면 적어도 계약금 정도로 좀 줘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그래야지 계약도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 생각이 계약의 들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네네.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금 네네. 정도는 좀 미리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 정도 걸린다는 네네. 승인이 이제 네네. 권리 분석이라는 이제 뭐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네네. 같은데요. 이거 이제 법무사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얼마라도 이제 이 집에 대해서 계약을 원하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쨌든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죠. 임차인 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소 등기부 등본을 법무사 그쪽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권리 분석이 3일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등기부등본 한번 보면 다 알잖아요. 네, 사실.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정말 길게 잡아서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굳이 3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권리 분석 사항인지를 제가 좀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이 위임을 법무사가 아닌 중개사가 하면은 이것도 좀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개사분들이 충분히 어떤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LH에다가 본인의 어떤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말 간단한 일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LH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 지역의 전세 시세가 왜곡된다. 이건 무슨 네네. 말씀이시죠? 공시가격이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공동주택 가격인데 공동주택 가격이 대략 만약에 한 6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전세 금액은 공동주택 가격이 153%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면 대략 한 9천만 원까지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LH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나 어떤 각종 세금을 매기 위한 그 지표란 말인데 그 지표가 실제 매매 사례에서는 공동주택 가격의 한 130%나 150%가 실제 거래되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공동주택 가격이 6천만 원이라면 이 빌라는 전세가 9천짜리가 아니라 어쩌면 매매 가격이 1억 안팎인 빌라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매매가하고 육박한 전세자금 대출을 153%까지 LH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금액이 되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전세 금액이 매매가를 육박하는 그런 시장을 좀 형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언제쯤부터 이제 그 공동주택 가격이 153%였지 그 전에는 170%였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 가격보다 더 뛰어넘는 전세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170%일 때는 조금 임대인들이 이거를 좀 이용해서 좋아했었던 것도 좋아했었던 있었어요. 거예요? 네네. 아까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전세 가격을 기왕이면 한 번 놓을 때 한 2년 가고 또 많이 받을 수 네네. 있고. 그렇게도 실무적으로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부분이 은행처럼?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LH에서 받는 분들은 전세도 많지 않고 그런데 또 이렇게 전세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면 또 집을 얻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단순하게 공동주택 가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 가격이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인천 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도 보지만 LH에서 전세도 또 올랐고 그렇다면 인근의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를 잘 고려해서 은행의 간평처럼 그렇게 실무에 맞는 금액을 차라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오히려 그게 현실적인 그렇죠. 거군요. 오히려 공동주택의 단순한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3일을 걸리는 승인받는데 걸린다면 정말 진정한 이 전세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전세를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는 중개사 대표님들이 사실 거래에서 LH 전세를 맞추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또 임대인들이 덜 선호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피해는 LH 전세를 그 원하는 그 임차인 분들한테 귀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런 실무적인 부분만 좀 더 보완해서 이런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임차인분들이 더 많이 LH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 찍은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저도 이게 좀 편하게 앉아 있을게요. 좀. 나도.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 LH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 한 15년 됐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15년이 넘었다는 제가 거죠? 대충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15년 이상 됐는데, 네.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혜택을 많이 1억 받으셨죠. 중에 500만 원만 내면 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최대 한도는 얼마예요? 지금 면적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천 정도? 수도권?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상향 조정됐는지는 그러면은 봐야 그 될 정도면은 인천이나 이 수도권에서는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그렇죠. 그 이제 주택에 네. 많이 들어가시겠네요. 임대인 눈치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임차인이 임대인 눈치도 봐야 되는데, LH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승인받는데 3일 걸린다는 거는, 이건 법무사에서 3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승인이길래 이게 왜 3일 걸리는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그 집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 그거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그날 승인이 나와요? 아니, 집은- 승인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음.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저희 중개사가 열람했을 때 뭐 어떤 소유권의 제한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기본 융자 있으면 또 말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 신용에 따라서 잔금 전에만 은행 찾아가서 직접 대출 자서만 하면 잔금일에 맞춰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왜 굳이 3일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며칠을 기다리고 법무사 사무장하고 계약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지 왜 절차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해놨는지를 제가 일단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법무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든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법무사가 갖고 오죠. 아니에요. 잔금 때는 그냥 통장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해줘요. 아, 그래요? 그 계약은 오로지 그냥 계약인 것 뿐이에요. 가계약을 임차인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승인을 3일 뒤에 받고 법무사가 오기 전에 오는 날이거나 오기 전에 나머지 5%를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잔금 때 그냥 통장으로. LH에서? 네네. 그럼 사실상 뭐 법무사가 왜 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걸 기다려서 그 힘든 시간에 서로 주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LH를 위임해서 도장을 찍으러 오는 거죠, 사실상. 그쵸? 그렇죠. 네. 중개사도 충분히 대리가 된다는 근데 거죠. LH 직원이 안 오고 법무사가 대신 오는 건데, 네네. 그건 그냥 중개사에게 위임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다 중개업, 뭐, 무등록자도 아니고 다 등록되어 있으신 공인중개사이시기 때문에, 뭐, 일반 임대인들도 다 위임하고, 임차인들도 위임하는데, 왜 LH만 위임을 못하고. 그러니까 LH가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계약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이런 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법은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이 내부 규정 같은 게 네, 있겠죠. 그렇겠죠. 내부 규정이면 사실 그건 뭐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왜 바꿔야 되냐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게 좀 더 매끄럽고 원활하다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의 주제가 LH 전세자금 대출의 위임을 법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네네. 이렇게 호흡이 되는 중개사가 해야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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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지만 임대인하고도 시간도 맞추고 또 임대인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임대인도 시간을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가능한데 무슨 딱딱하게 그것만 하니까 임대인도 좀 덜 호응하시고 모든 면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좀 LH에서 좀 신경 써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렵지 않다면 LH 가 이거라도 좀 대폭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계약해서 내일 전세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럼 보통 잔금이 한 달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무슨 또 당연히 잔금하는 날 또 저희가 또 등기부도 확인하지만 그 사이에 충분히 모든 거를 커버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계약하는 그 시간까지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게 계약을 치를 수 있게끔 아예 돈을 먼저 줘라. 그죠? 선지급하라는 거죠. 네. 단독 얼마 계약금의 일부 뭐 1억까지 지원이 된다면 그 중에 적어도 5% 정도는 있어야지 또 모든 계약이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분과 임대인 모든 면에서 그 정도는 먼저 선 지급을 해줘도 그러면 조금 계약금을 미리 주긴 줘야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좀 부족한 청년들이 편안하게 계약을 하죠. 그리고 또 그래야지 나가는 임차인도 그거 믿고 또 갈 집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이 계약금 내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100% 해주는 건데. 그렇죠. 취지가. 네, 그러면 계약금이 없으니까 뭐 물건도 제대로 보러 다니지도 못하고. 본다 하더라도 계약을 정식 계약을 참 맺기가 어려울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 부분도 좀 LH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심한 거를 왜 확인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분들 진짜 땅 팔고 집 파는 거에만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어차피 지원자로 확정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확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네네.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라는 거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좀 매끄럽게 좀 덜 부담스럽게 돌아갈 수 왜냐면 그분도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받아야지만 이사 나와서 또 치르는 걸 건데 갖고 있는 돈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좀 먼저 지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 계약서를 또 그대로 첨부해서 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 돈을 뭐 어디 가서 딴 데 쓸까라는 염려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또 모든 법무사들이 또 하시는 게 아니라 딱 그 지정된 법무사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약속 시간도 딜레이되고. 그럼 대표님이 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는 법무사 사무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제가 하는 거는 한 군데 연락처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 한 군데가 어느 지역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인천을 다 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법무사 하나가?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LH에다가 뭐 여쭤봤더니 한 군데 연락처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파생돼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 군데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인천에 전세자금 대출이랑 뭐 청년 상당히 많겠죠. 많을 텐데 그거 한 분이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통괄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시는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럼 그분들은 실제로 이 전세자금 대출
임대차 계약에서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아까 그거 거기다 3일 동안 넣어드리면 승인하는 뭐 그런 그렇죠. 아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떼어서 넣어. 자기들이 띄는 네네. 것도 아니고? 신청서랑 등기부등본 넣죠. 이거는 그러니까 위임 서류는 잔금 전에 시간을 잡아서 아무 때나 갖다 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그렇죠. 중개사한테 위임을 한다면 중개사한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잔금 전에만 거기에 맞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충분히 위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법무사 사무장을 안 써도 된다면 그냥 언제든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잔금 전에만 해결하면 되니까요.